10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트립트 위즈한테 네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뻤다. 환자가 아주 바람직한 친구들을 새로 사귄 데다가 너도 이 기회를 정말 믿음직하게 처리했다면서? 환자의 사무실에 들렀던 그 중년 부부야말로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종류의 인간들이다. 부유하고 똑똑하며 겉으로만 지성적인 데다가 세상 만사에 영리한 의심을 품는 사람들 말이지. 심지어 막연한 평화주의자라는 정보도 입수했다. 그것도 도덕적 근거 때문이 아니라 대중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찮게 여기는 뿌리 깊은 습관과 유행에 불과한 문학적 공산주의의 위세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된 사람들이라니. 정말 잘된 일이지 뭐냐. 너도 환자의 사회적, 성적, 지적 허영을 아주 잘 이용했던 모양이더구나. 어디 좀 자세히 말해보려무나. 환자가 그 인간들한테 푹 빠져들던?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게 아니다. 인간은 미묘한 표정과 말씨와 웃음을 통해서 자기가 상대방과 한편임을 암시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환자 자신은 자기가 그들과 한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만큼 너는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무심코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추겨야 한다.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선명하게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되어 있도록 말이야. 물론 새 친구들의 말에 깔려있는 전제들이 자신의 신앙과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을 환자도 금세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사태만 지연시킬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치심이니 자존심이니 예절이니 허영 같은 것들만 잘 건드린다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야.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는 자꾸 진심을 가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게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침묵해야 할 때는 웃어버리겠지. 자신은 동조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으로만 인정하겠지만 결국에는 입으로도 인정하게 될 테고. 네가 잘 다루기만 하면 그런 태도들은 아예 환자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했던 대로 변하는 법이니까. 이건 기본이야. 진짜 문제는 원수의 반격에 대처할 방안을 찾는 거다. 무엇보다 먼저 이 새로운 즐거움이 하나의 유혹이라는 점을 가능한 한 늦게 깨닫게 하거라. 원수의 종들이 2000년 동안이나 세상이야말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유혹이라고 설교해온 판이니 어려운 일이긴 하지. 하지만 다행히도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설교가 아주 희귀해졌다. 현대의 기독교 서적 중에는 물신을 다룬 것들은 많은 반면 솔직히 내가 바라는 수준을 넘을 정도로 많지. 세속적 허영이라든가 친구를 선택하는 일, 시간의 중요성 따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경고하는 책이 거의 없어. 이런 것들은 죄다 네 환자가 청교도주의라고 분류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지.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이 청교도주의라는 말에 부여한 가치야말로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가 얻어낸 확실한 승리가 아니겠느냐? 이 말 한마디로 해마다 수천 명씩을 절제와 순결과 건전한 생활에서 구출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하튼 네 환자는 얼마 못 가서 새로 사귄 친구들의 본색을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때는 환자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 작전을 써야 한다. 환자가 충분히 쓸만한 얼간이라면 친구들이 곁에 없을 때에만 그들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함께 있을 때에는 모든 비판력을 싹 실종시킬 수 있지. 이 작전만 성공하면 환자가 꽤 오랫동안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살도록 유인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인간들을 많이 보아왔지. 환자는 어떤 교제권에 속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게야. 이건 단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데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매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혹시 이 작전이 실패하면 좀 더 교묘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써보거라. 이건 환자가 자기 삶의 이중성을 감지하는 데서 적극적인 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인데 허영심만 잘 이용하면 어려울 게 없다. 이를테면 주일마다 식료품 가게 주인 옆에서 기도하는 걸 즐기게 하는 게야. 자기가 토요일 저녁에 누리는 도회적이고 냉소적인 세계를 그 가게 주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이유로 말이지. 반면 존경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에는 음담패설과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즐기게 하는 거다. 이번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깊고 영적인 세계를 자기는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좀 감이 잡히느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게 주인을 만나는 가운데 환자는 이른바 주변의 두 세계를 다 포용하는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복합적 인간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처럼 최소한 두 집단의 인간들을 끊임없이 배신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내심 자기만족에 취하게 된다, 이 말씀이지.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이 죄다 실패했을 시에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채 새로 사귄 친구들과 교제를 계속해 나가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칵테일을 마시고 그들의 농담에 웃어준다는 건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여하튼 좋은 일이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야말로 깐깐하고 속 좁고 따라서 당연히 청교도적으로 구는 꼴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거라. 그리고 그동안 이 새로운 사태의 진전을 틈타 환자의 씀씀이도 헤퍼지고 직장이나 어머니한테도 소홀해지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어머니한테는 질투심과 불안을 일으키고 환자는 그런 어머니를 점점 더 피하면서 무례하게 굴게 만든다면 그 집안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